여러분, 오늘 들으실 이야기는 그 어떤 영상보다 충격적입니다. 한 예언가가 죽기 직전 마지막 숨을 내쉬며 남긴 한국의 운명. 이 예언은 지금까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언. 불타오르는 태양이 자국민을 태울 것이라는 경고. 그리고 붉은 용과의 숙명적 대결. 루마니아의 비밀스러운 예언가 마리나 드라고미르. 그녀는 왜 죽기 직전 한국을 예언했을지, 이 예언이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충격적인 비밀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예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13년 루마니아 카르파티아 산맥의 깊은 숲속. 이곳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마리나 드라고미르. 출생 당시 숲 전체가 붉게 물들었고 별들이 대낮에 빛났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불길한 징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마리나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직후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아이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아이의 축복이자 저주가 될 것이다. 말을 마친 어머니는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리나는 아버지와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리나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동물들이 마리나를 따랐고 마리나가 만진 식물은 더 빨리 자랐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마을에 끔찍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마리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산이 무너진다고 경고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리나의 예언대로 산사태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리나의 아버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마리나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마리나는 숲속 깊은 곳에 있는 고대 동굴로 이끌렸습니다. 그곳에서 마리나는 사흘 동안 실종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리나를 찾았을 때 마리나는 동굴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없이 허공을 응시하던 마리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시간의 문을 보았다.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보았다. 인류에게 큰 고통이 올 것이다. 불과 물로, 전쟁으로, 질병으로 세상이 뒤바뀔 것이다. 그날 이후 마리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리나는 사람들의 미래를 정확히 예언했고 곧 그 소문이 루마니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정치인, 귀족, 군인들까지 마리나를 찾아왔습니다. 마리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끝, 소련의 붕괴,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모두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마리나의 예언은 항상 비극적인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어 사람들은 마리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후 마리나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정부는 마리나를 미신을 퍼뜨리는 반동분자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마리나를 찾아왔습니다. 1997년 2월 84세의 나이로 마리나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죽기 직전 마리나는 5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습니다. 마리나는 자신의 예언을 종이에 직접 적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한반도는 거대한 격변을 겪은 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마리나의 마지막 예언이었습니다. 왜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에 대한 예언을 남겼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리나가 한국에 대한 예언을 남긴 1997년 한국은 IMF 외환위기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한국을 세계는 실패한 국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금융가, 수많은 회사들이 도산하고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 누구도 한국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20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0년대의 서울 강남.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이 가득한 이곳은 세계 최첨단 도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휴대폰은 전 세계인의 손에 들려있고 한국 자동차는 세계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문화의 폭발적 확산이었습니다. 2012년 사이에 강남 스타일이 세계를 강타한 이후 K-팝은 미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BTS는 미국 빌보드 차트를 수십 주 동안 점령했고 블랙핑크는 전 세계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고,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역대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열풍이 불었고, 한식은 건강식으로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나가 예언한 새로운 태양의 부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나는 경고했습니다. 그 태양은 너무 밝아 많은 이를 태울 것이다. 실제로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극단적인 경쟁사회,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서울의 화려한 강남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는 반지하 주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보여준 계층 간 격차는 현실이었습니다. 화려한 K-팝 스타들 뒤에는 지옥훈련이라 불리는 혹독한 연습생 시스템이 있었고, 전 세계에 한국의 이미지를 높인 대기업들 내부에는 극심한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마리나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태양으로 떠올랐지만 그 뜨거운 열기는 많은 이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마리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거대한 분열을 경험할 것이다. 피의 강이 흐르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의 강은 갈라질 것이다. 이 예언은 단순한 사회적 갈등을 넘어선 근본적인 분열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 사회는 여러 균열선을 따라 깊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2016년 광화문 광장.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가치관과 세계관의 근본적인 충돌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금기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로 다투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SNS에서는 혐오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20대와 60대의 가치관 차이는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안보, 경제, 젠더, 환경. 모든 이슈에서 세대 간 인식 차이는 벌어져만 갔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도 심각해졌습니다. 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점점 소외되었습니다. 일부 지방 도시는 소멸 위기 도시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부동산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분열이 북한과의 통일 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더 이상 민족의 수건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리나가 예언한 거대한 분열일까요? 마리나는 이 분열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을까요? 마리나의 세 번째 예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붉은 용이 흔들리며 작은 나라가 그 힘을 삼킬 것이다. 그러나 용은 마지막 숨을 내쉬며 불을 뿜을 것이다. 붉은 용은 명백히 중국을 가리킵니다. 마리나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거대한 갈등이 일어날 것을 예견한 것일까요? 2010년대까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중국 경제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청년 실업률 급증, 인구 감소, 환경오염. 반면 한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그 힘을 삼킬 것이다라는 예언은 한국이 중국의 기술 패권을 빼앗는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리나는 또한 경고했습니다. 용은 마지막 숨을 내쉬며 불을 뿜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강대국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도전받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은 한국 기업과 문화 콘텐츠를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약 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됩니다. 만약 한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패권을 더욱 위협한다면 중국의 보복은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원자재 수출 통제, 외교적 고립 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대만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개입한다면 한국도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나의 예언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심스러운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용의 불을 피하면서도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리나의 마지막 예언은 가장 심오했습니다. 인간이 창조한 것이 신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인간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작은 나라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이 예언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것이 인류에 미칠 영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97년 마리나가 이 예언을 남겼을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은 공상과학 영화의 소재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인공지능 챗GPT의 등장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인간처럼 대화하고 글을 쓰고 코딩하는 AI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 AI가 인류를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퍼졌습니다. 인간이 창조한 것이 신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인간을 버릴 것이다. 이 문장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많은 AI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언젠가 특이점에 도달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나라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부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한국이 AI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암시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미 AI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 기업들도 AI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과 결합된 AI 하드웨어 분야에서 한국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 접근 방식입니다. 서구와 중국이 AI를 통제나 감시의 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 한국은 인간과 기술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이런 관점은 인간 중심 A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가 말한 새로운 길이란 바로 이것일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 한국의 선택이 전 세계 AI 발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나가 한국의 미래를 예언한 진정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마리나 드라고미르의 충격적인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들은 정말로 실현될까요? 한국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일까요? 사실 마리나는 자신의 가장 마지막 기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언은 경고일 뿐 운명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은 예언이 변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가능한 미래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회적 분열을 치유할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갈등으로 빠져들 것인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선택들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마리나의 예언은 단지 우리에게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리나가 한국을 특별히 주목한 이유입니다. 왜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에 대해 그토록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을까요? 마리나의 마지막 조수였던 안나 포페스쿠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마리나 선생님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그곳에서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어쩌면 한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룬 한국의 역사는 위기에 처한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리나의 예언이 정확했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예언은 단지 가능성을 보여줄 뿐,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한국의 선택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마리나의 예언은 실현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쓰여진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써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마리나의 마지막 말을 기억합시다. 예언은 경고일 뿐 운명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한국의 운명, 그리고 인류의 운명은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